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도로 살얼음과 더불어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도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해소된 이후에도 낮 동안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경북은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에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과 경사진도로, 그늘진도로 등에는 빙판길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산소와 수소의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 친환경 발전소로 분류되는데요. 이 수소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포항에 첫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발전소 준공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들어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를 옆으로 늘어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 원자력 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는 이 설비 하나가 시간당 440k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14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천연가스 속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는 비싸지만 질소산화물, 분진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발전소입니다. 연료전지는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와 그다음에 산소를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960억 원을 투자해 지었습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1억 6천만 킬로와트시로 3만 3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발전소 준공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포항에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발전소가 가동됨에 따라 설비 운영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력 수요가 많은 블루밸리 국가산단에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 연료전지 기업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러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과 함께 수소버스 및 상용차 보급을 늘려 생활 속 수소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 포항을 찾은 관광객이 75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628만여 명과 비교해 21%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로 억눌렸던 여행 분위기가 되살아난 데다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에 포항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집계한 포항시에 대한 SNS 언급량도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현직에서 물러나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는데 너도 나도 험난한 도전을 뒤로하고 공천이 곧 당선인 대구 경북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기한은 선거 90일 전인 오늘입니다. 기한에 임박해 장 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줄줄이 사직했습니다. 이들의 예비 후보 등록 면면을 살펴보니 대구 경북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구미 의뢰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나란히 등록했습니다.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은 포항 북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상주 문경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 중에도 여러 명이 영남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역구를 정하지 못한 다른 참모들은 험지엔 가고 싶지 않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고향을 가고 싶다 한들 그 지역에서 그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당의 어떤 입장이나 용산의 입장도 좀 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봐서. 대폭 물갈이가 예고된 영남권 공천이 대통령 측근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대통령 참모나 검사를 아주 많이 포진시키면서 기존의 그 중진들을 다 물러나게 한다든지 이것이 좀 도를 넘는 차원까지 간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의힘은 영남 출신 당대표가 물러난 뒤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전 장관이 차지했습니다. 대폭 물갈이설에 이어 대통령 측근 낙하산 공천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구 경북 공천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회사 내부에서 7명, 외부에서 15명 등 22명이 어제 선정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7일 회의에서 후보군을 더 압축한 뒤 이달 말쯤 5명 안팎의 심층 면접 후보자가 결정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그룹 측은 22명의 후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회사 내부 인사로 전현직 부회장 등과 외부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전문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차기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DGB 금융지주 김태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법정에 선 임직원 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 우리 돈 41억 원이 DGB 자회사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은 맞다고 봤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국제뇌물방지법에서 처벌 가능한 국제상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업은행 전환 인가와 관련한 주체인 DGB 자회사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외국 법인 간의 국제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에선 이런 비용이 준조세 성격이 강한 점, 당사자들이 제3자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금을 취급한 점 등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돈을 현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 즉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법정에서 나온 김태호 회장은 심경이나 거취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죄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거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김 회장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로 관련자들에게 오랜 시간 많은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이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DGB 금융 차기 회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김태호 회장은 연령 제한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3년임 도전이 어렵습니다. 1심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된 가운데 김 회장 거취에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시행 2년차를 맞은 가운데 영덕과 경주, 포항 지역 어항이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영덕 금진항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주택 침수와 도로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량장을 조성하고 경주 가곡항과 포항 강사 1, 2항에는 문화 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 플랫폼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 31곳에 2,8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첫 해. 지자체 간 편차는 크지만 많은 곳은 1년 만에 수십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기금을 어디에 쓸지 정해야 하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처를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미리 기금 사용처를 정하고 기부자가 정해진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도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 첫 해인 지난해 전국 모금 1위 지자체는 전남 담양군 무려 22억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2위는 제주시로 18억 2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예천군이 9억 7천만 원, 인구의 버금가는 5만여 명이 기부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안동시가 6억 7천, 경주시 6억 4천, 상주시 6억 원 순입니다. 명예시민증을 발급한다든지 또 우리 관광체험권이나 또 이 지역에 와서 체류하는 만큼 또 생활 인구도 증대될 것 같고. 이제 모은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가 고민입니다. 예천군은 첫 사용처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 즉 원어민 영어 학습에 우선 3억 원 정도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천의 미래인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했고 우리가 영어 학습 쪽으로는 또 뒤처진 부분이 많아서 가장 오지인 영양군은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빨래를 세탁해주는 사업을 올해 시작할 예정이고 경상북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군 공모로 사업을 키워 기부금을 쓸 계획입니다. 기부방안 개선 체계 하나로 지정기부도 올해 안에는 정식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소득 공제라든가 답례품 같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홍보를 했다면은 원래는 그 사회적 가치를 홍보한다면은 기부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 개편 전이지만 이미 전남 곡성군은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를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모금을 시작했고 광주시 동구는 지난해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 기계면 노인회원들이 빈 땅에 농사를 지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대한노인회 포항시 기계면 분회 회원들은 지난해 여름 휴경지에 옥수수와 감자를 심어 판매한 장학금으로 대학생 5명에게 각 50만 원, 초중 고등학생과 유치원생 각 1명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모두 3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자 포항해경은 오는 13일까지, 울진해경은 내일 자정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전부터 동해안에 최대 풍속 초속 14m 이상 강한 바람과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해소된 이후에도 낮 동안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경북은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에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도로 등에는 빙판길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7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대구 8도, 김천도 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예천은 영하 6도로 시작하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5도, 예천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바람이 강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출발해 낮에는 8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